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주차 실습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교수님이랑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자, 가장 12주차 실습 문제와 조심해야 될 차별 포인트는 트리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실습 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트리의 형태인데요. 이 트리는 적정 트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습 문제 1번에서 하셨던 트리는 적정 트리였어요. 적정 트리가 뭐죠? 적정 트리란 내부 노드가 두 개의 자식 노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내부 노드는 뭐죠? 외부 노드는 뭐고요? 외부 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봤을 때요. 내부 노드는 자식 노드가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 노드 3번, 아이디 번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지금 교수님 박스 쳐놓은 노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녀석은 자식 노드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내부 노드네요. 그런데 내부 노드가 하나의 자식만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정 트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 문제 1번 풀 때 풀었던 요 트리와는 약간 의사 코드가 다릅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서 교수님이랑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그 인서트 노드 트리 빌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저 부분까지는 진행을 해볼게요. 자, include studio.h 그리고 미리 emerlog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적 할당 하는 거죠. 구조체 동적 할당에 사용되기 위한 emerlog 함수를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 studio.lib.h를 미리 선언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트리빌드. 근데 트리빌드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풋은 없고 아웃풋은 루트 노드의 주소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노드를 리턴해야 되니까 리턴 값 트리 노드 포인터 입력 따로 없기 때문에 비워둘게요. 자, 트리빌드 지금 여기 이렇게 노드를 쭉 인서트 노드를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앞에서는 요 노드를 다룰 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스트럭처를 교수님 선언을 해볼게요. 스트럭트 트리 노드가 앞에 있던 녀석은 이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트리 노드의 왼쪽 자식을 가리키는 포인터와 오른쪽 주소로 가리키는 포인터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아이디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인자를 인서트 노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매번 트리노드, 스트럭트 트리노드라고 정의하기 힘드니까 type define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수님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여러분 이 type define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시죠? 모르시는 친구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리노드 선언을 했고요. 이제 빌드 해봅시다. 밑에서부터 노드 만들고 연결하고 밑에서부터 노드 만들고 연결하고 하라고 그 실습 문제 파일에 쓰여져 있었죠. 자, 이번에도 n7은 insert node 7번 노드 번호 그 7번 노드는 130이라고 하는 값이고 왼쪽과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왼쪽도 null, 오른쪽도 null입니다. 자, 인서트 노드가 리턴해서 나오는 요 n7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 번호 7번 노드의 주소 값이겠죠? 그러니까
트리 노드 포인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서트 노드 어떻게 되어 있죠? 인서트 노드는 리턴 값이 트리 노드니까 트리 노드고요. 인서트 노드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가 총 4개네요. 맨 앞에 게 아이디, 두 번째 게 데이터, 다음이 레프트 노드의 주소,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트 노드의 주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인서트 노드, 인서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노드를 할당해야 되니까 new 노드는 어떻게 된다? mlog이라고 이렇게 함수 써가지고 할당하면 되는데 요 new 노드는 트리 노드라고 하는 이렇게 주소값, 즉 메모리 할당해서 받은 공간의 주소값을 담는 거고요. 메모리 얼록 안에는 실제 내가 할당해야 되는 메모리의 크기 잘 모르니까 사이즈 오브 트리 노드 1개, 이게 배열로 10개면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타입 캐스팅 하셔야 됩니다. 얘는 트리 노드. 여러분 이런 문법이 이젠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법이 헷갈리시면 반드시 고급식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할당했죠. 노드 생성, 노드 초기화. 어떻게 초기화하죠? new 노드의 아이디에 인자로 넘어온 아이디 대입하고요. new 노드의 데이터에 인자로 넘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new 노드의 레프트는 레프트 자식은 레프트 주소값, 오른쪽 주소값 이렇게 초기화하면 되고요. 리턴 해줘야 되겠죠? 리턴 new 노드 이렇게 하면 인서트 노드가 완성이 됐네요. 우리는 지금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트리를 만듭니다. 자, N8. N8이라고 하는 건, 아이고, 교수님 닫아버렸네요. 자, 지금 노드가 7번만 만들어져 있죠, 여기? 아이디 8번 만들어 볼게요. 8번 역시 80으로 초기화는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7번이랑 비슷하네요. 자, 8, 아이디 8, 초기값 80. 자, 그 다음 여기 6번, 아이디 6번은 어떻죠? 6번은 자, 6번 120이죠? 왼쪽은 7번 노드, 오른쪽은 8번 노드니까 이렇게 N7, N8로 연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타가 이렇게 나니까 교수님이 또 복사해서 바꾸고요. 자, 복사 좀 하겠습니다. 다음 4번. 4번 노드 한번 볼까요? 4번 노드는 초기화 값이 70이고요. 자식 노드가 없어요. 그래서 널이고요. 5번 노드. 아이디 5번. 초기화 값 90. 왼쪽 오른쪽 다 널이고요. 그 다음 2번 노드. 아이디 2번. 안에 값 30. 왼쪽은 4번 노드. 오른쪽은 5번 노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또 뭐 빠졌죠? 3번 노드 빠진 것 같아요. 자, 아이디 3. 실제 초기화 값 50. 왼쪽 노드 없고요. 오른쪽 노드 6번이네요. 이렇게 6. 자, 그리고 1번 노드. 자, 1번 노드는 초기화 값 20. 왼쪽 노드 2번, 오른쪽 노드 이렇게 3번입니다. 우리가 리턴, 루트를 리턴해줘야 되니까 N1 노드를 리턴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랑 지금 방금 13주차 실습 문제를 위한 트리 빌드를 맞췄어요. 이렇게. 트리 빌드를 맞췄는데, 루트가 넘어온 거죠. 트리 노드 루트. 자, 근데 이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여러분? 네, 순회를 했었어야 돼요. 순회하는 방법은, 순회는 트래버스예요. 자, 순회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프리오더가 있었고, 포스트 오더가 있었고, 그리고 인오더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 인오더를 짤 건데, 자, 이렇게 교수님이 조금 바꿔놨어요.
여러분 바이너리 프리오더를 적정 트리일 때는 어떻게 짰었냐면요. is internal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이 널 체크를 대신했었어요. 잠시 코드를 살펴볼게요, 교수님이랑. 앞에 12차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is internal이라고 하는 걸로 체크를 했어요. 즉 적정 트리의 경우에 자식 노드가 반드시 2개니까 얘가 왼쪽과 오른쪽에 인터널이냐라고 체크하는 걸로 확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트리에서 프리오더 저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왼쪽 노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내부 노드가 아닌 걸로 판단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요 밑으로 노드를 내려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지 교수님이랑 요 바이너리 프리오더 갖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 비지트랑 이제 인터널도 가져올게요. 오케이, 레프트, 라이트, 차일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너리 프리오더를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루트 넣어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컴파일. 자, 에러가 났는데 53번째 줄 컴파일 에러. 뭐가 난 거죠? 아, 이름. 데이터인가 보다. 그쵸, 여기 데이터. 자, 실행합니다. 했더니 지금 아마 이게 C로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D로 바꾸고 하면 20, 30, 70, 90, 50 하고 끝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20, 30, 70, 90, 50 하고 밑으로 120, 130, 80 내려가야 되는데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을 여기 지금 교수님이 준비한 의사코드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볼게요. 이제는 저 체크를 넘어온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프리오더를 방문해라. 즉, 요건 뭐냐면은 이 쭉 타고 내려가서 더 이상 이 밑에 널이면 내 자식이 널이면 이렇게 복귀하는 구조인 거죠. 또 널이면 복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터널인지 아닌지 여부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쭉 타고 내려가서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한 장치로 널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쭉 내려갔죠? 보세요. 여기 20, 30, 70이니까 20, 30, 70, 90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50, 120, 130, 80 네, 모두 다 프리오더를 수행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제 나머지 포스트오더랑 인오더도 짜볼게요. 여러분이 왜냐면 13주차 실습 문제 하려면 다 짜놔야 돼요. 포스트오더는 비지트가 맨 뒤로 있고 네, 재기적으로 포스터들 이렇게 방문하고요. 인오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님이 이제 포스트오더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포스트오더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면 자, 요 트리에 대한 포스트오더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밑으로 내려가야죠, 여러분. 쭉 내려갑니다. 70, 90, 30 다시 쭉 내려가서 130, 80, 120, 50, 20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오더. 바이너리 인오더가 없어요. 아, 교수님이 이름을 인오더로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바이너리 인오더로 바꿀래요. 바이너리 인오더. 됐죠? 짠!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바이너리 인오더로 했는지 봅시다. 쭉 내려가서 70, 위로 올라가는 노드 건드려서 30, 다시 90, 위로 올라가는 노드 찍어서 20, 내려가서 50, 130 이렇게 올라가니까 120,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찍어요. 이 노드는요. 그래서 이 50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이거 쭉쭉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 들렸다가 왼쪽 널 체크 걸려서 위로 올라가서 50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전위순회, 중위순회, 정의순회. 그래서 다음에 내가 넣을 때 노드 아이디를 같이 넣어요. 즉 이제는 무조건 루트에서부터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노드에서부터 순회를 하거나 3번 노드에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즉 내가 주는 아이디 노드 값의 주소 값을 찾아와야 돼요. 그게 여기 교수님이 find id라고 짜놨어요. 즉 이게 뭐냐? 매번 검사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네가 1번이니? 네가 1번이니? 네가 1번이니? 예시가 잘못됐네요. 뭐 6번을 찾는다 해볼게요. 이렇게 순회를 해요. 지금 프리오더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네가 6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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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내 하고 이 찾은 노드 값의 주소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너리 프리오더를 수행해주면 되는 거죠. 이 find id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짜야만 이 실습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의사 코드를 참고해서 한번 짜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실습 문제 이 밑에 거는요. 문제를 읽어보면 서브트리의 용량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트리 순회를 이용하여 구현하면 됩니다. 순회, 트리를 모두 다 방문하면서 오퍼레이션, 연산을 하면 되는데 이 서브트리 용량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죠. 후위 수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여기 후위 수식, 포스트 오더 스타일로 순회하면서 디스크 용량을 누적하면 된다라고 써놨어요. 즉 원래는요. 그 포스트 오더 보시면 비지트 해가지고 실제로 프린트F만 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비지트 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신 다음에 매번 그 데이터의 사이즈 값을 얻어서 저장하시면 돼요. 뭐 이거 좀 나누면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바로 여기다가 v.size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에는 순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노드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프린트F를 했다면 이제는 순회라고 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이용해서 내가 디스크 용량을 계산할 거냐, 왜 디스크 용량을 계산할 때 맨 밑에 노드부터 저장했어야 했는지는 이론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이론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find id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n 오더나 post 오더보다 프리 오더 순회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교수님은 지금 13주차 실습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를 여러분이랑 같이 작성을 했고요.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참고하셔서요. 지금 힌트 다 나왔어요, 여러분. 프리오더 방식으로 아이디 검사하시면 되고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디스크 용량 누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실습 비디오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3주차 실습 동영상을 마치려다가 이 부분을 교수님이 빠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디버깅해서도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교수님 준비를 좀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적정 트리가 아닐 경우 나에게 넘어온 V노드가 널인지 아닌지 확인을 통해서 지금 연산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find id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재기 함수를 돌 거기 때문에 널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넘어온 노드가 널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계속 왼쪽과 오른쪽을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네가 내가 찾기 원하는 아이디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의사 코드를 그대로 바꿔놨어요. 만약에 V가 널이 아니면 그리고 VID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디와 같으면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ind id를 통해서 left, right 계속 반복해서 아이디 체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넘어온 p 값이 널이 아니라는 뜻은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왜냐면 여기 걸려서 리턴 그 베이스 케이스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바닥까지 찍은 건 널이기 때문에 p가 널이 아니면 리턴을 하고 만약에 p가 널이면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이니까 right child를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못 찾으면 널. 즉 이 소리는 뭐다? 왼쪽 오른쪽 다 검사했는데도 널이다. 못 찾았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구조 실습 문제 풀듯이 입력 예시를 처리를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입력 두 개를 받아서 앞에 거는 전위순위 할 건지 중위순위 할 건지 후위순위 할 건지에 대한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노드 i에 대한 노드 번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그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스캔F로 이게 이제 순회 타입 그리고 이제 실제 노드 아이디 받아서 내가 이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찾는 거죠. 실제 지금 내가 노드 아이디 번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포인트 주소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 노드 주소를 기준으로 뭐 1번이면 프리오더 순으로 트래버스하고 2번이면 인오더로 3번이면 포스트오더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를 짜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실제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노드 번호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짰고요. 제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에다가 제출을 했더니 지금 액셉트가 떴네요. 어쨌든 지금 요렇게 지금 1번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 2번 문제는 포스트 오더로 여러분 동일한 문제인데 이제 포스트 오더로 후위 순위를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용량을 서메이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 다음 밑에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그 디버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이 주로 트리,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즉 자료 구조를 이용한 어떤 ADT를 작성을 할 때 대부분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이미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주소값이 널인데 그 널의 데이터를 접근하라든지 혹은 널의 주소값을 접근하라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그 중단점 설정을 하셔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찾아보시면 좀 더 쉽게 디버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